비 와요 지금. 네? 진짜 비 와요. 거짓말이라고? 아니 뭔데 왜 구라만 치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비 와요 진짜. 네, 진짜로요? 네. 진짜? 제가 우산을 괜히 샀겠어요? 내일 괜히 살 수 있어요. 네? 아 내일 쓰려고? 우산이 없어가지고? 어? 비 와. 야 너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회탈처럼 생겼다. 그렇네. 야 나 너랑 하회마을 가고 싶어. 같이 가자. 그럼 너는 그냥 나와도 되잖아. 저렇게 또 반응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또 장난을 치죠. 자, 첫 번째 급수입니다. 급수. 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급수인데요. 급수는 첫 번째. 자, 급수의 정의. 급수가 뭐냐? 정의.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급수가 뭔가요? 급수는 무한히 더하는 걸 급수라고 합니다.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 무한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걸 급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급수의 정의. 정의. 자, 정의인데 자,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an까지 더하고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한정 계산 더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냈을 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북이가 앞으로 가요. 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조금씩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뒤에서 와, 네.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네? 트로이 알아요? 트로이? 트로이 전쟁. 네.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누구죠? 로마? 아, 미안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부족한 친구네요. 자,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누굽니까? 자,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누굽니까?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테네. 아, 에? 누구요? 아테네요? 아테네는 미의 여신인데? 아닌데요? 에? 아프로디테. 그런가? 에? 자, 트로이 전쟁의 영웅 누굽니까? 전쟁 영웅. 트로이. 트로이는 나라 이름이에요. 누굽니까? 모릅니까? 아킬레우스. 아킬레스라고 부르죠. 아킬레스건 할 때. 그 아킬레우스가 원래 그 사람하고 가만히 있어봐. 사람하고 이게 제대로 맞나? 사람하고 신과의 자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이 자식이 죽는 게 싫어가지고 몸을 담그면 우리 저 동양에는 금강불개라고 하죠. 절대 깨지지 않는 몸. 그걸 만들어주는 그 계곡에 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물 속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렸는데 그 손으로 잡은 부분 목 뒷덜미하고 그다음에 이 아킬레스 건 이쪽은 이제 담궈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아,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네. 어쨌든 그 아킬레우스는 그 트로이 전쟁의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인데 그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계속 컸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들 각각의 왕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전쟁을 할 때 트로이 전쟁이 원래 되게 웃긴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면 트로이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뭐 어떤 점괘를 받는데 지금 나오는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점괘가 나왔는데 얘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이 죽여라 라고 시킨 이 사람이 죽이지 않고 그냥 시골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냥 그 왕은 받아준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 다시 돌아온 왕자, 그 왕자가 그 옆 동네 그리스의 한 동네에 가가지고 무역을 하러 원래 대표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왕한테 완전 반한 거예요. 그 여왕 이름이 뭐냐? 헬레네. 헬레네라는 그 동네 가장 이쁜 여자한테 반한 거야. 그래서 둘이 몰래 바람을 핀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헬레네를 그 짐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헬레네를 데려와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왕이 이 해석게 하면서 그리스 이 동맹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왕 중에 이제 뭐 아가멤논이라는 왕하고 뭐 어쩌저쩌 왕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트로이와 전쟁을 빵 하고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진영의 연합군 쪽에 그 영웅, 그 영웅이 바로 아킬레우스. 전쟁 영웅이에요. 나가면 전부 다 죽이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화 많이 됐어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아킬레우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브래드 핏. 압니까? 브래드 핏? 몰라요? 브래드 핏 몰라? 어쨌든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죠. 그 트로이의 첫째 왕자가 헥토르라는 왕자거든요. 그 헥토르도 이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인데 이 헥토르와 아킬레우스가 나중에 붙죠. 그래서 1대1 붙어가지고 이제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트로이는 이제 문을 닫고 완전 이제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데 트로이 목마 안에 뭐라고 해야 돼? 목마 안에 병사들을 숨겨가지고 목마를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이 목마를 트로이 국가에서 이거 뭐냐 하고서 들여왔는데 밤에 거기서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트로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트로이 전쟁의 그거예요. 왜 트로이 전쟁의 얘기가 나왔냐? 이게 제논이라는 사람이 제논이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보다는 소피스트라고 하나요? 이 약간 그 철학자들의 이제 계속 이 뭐라고 토를 다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궤변가. 그래서 얘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그때 당시에 제일 빠른 사람은 아킬레우스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죠? 우사인 볼트. 지금이었다면 우사인 볼트로 했겠지만 그때는 아킬레우스가 가장 빠른 사람이었으니까.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출발을 해요. 100m 앞에서 출발을 하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가 있던 자리로 오는 동안 거북이는 살짝 앞으로 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자리까지 아킬레우스가 오는 동안 거북이가 요만큼 가 있을 거 아니냐. 얘가 오는 동안 조금 가 있을 거 아니냐. 얘가 가는 동안 조금 가 있을 거 아니냐. 얘가 가는 동안 조금 가 있을 거 아니냐. 얘가 가는 동안 조금 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결국 가게 되면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지 않느냐. 반박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자들이나 보통 옛날에는 철학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수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천문학도 공부하고 다 했거든요. 물리학도 공부하고. 도저히 답변을 못 내는 거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씨, 틀린 건 맞는데 이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해결이 된 게 언제냐면 17세기. 1700년 정도가 돼서야 이거에 대한 물음이 해결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물음이 이거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없이 뻗어나갈 것 같지만 무한히 더한 어떠한 값도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수렴값이 되면 그 이상부터는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극한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 극한이라는 개념을 잘 정립해 놓은 사람이 17세기에 이제 칸토어라는 사람이 집합론을 하게 되면서 무한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을 내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정립되어 있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무한히 더한다라는 이 사실을 무한히 더할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히 더한 그 합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합을 구해서 n항까지 합이나 n-1항까지 합이나 n+1항까지 합을 구해서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는 것을 요만큼까지 더한 것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한히 더하는 그 미친 짓을 하지 말고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자. 그러면 그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 극한을 구한다. 자, 다시 한번 뭐다? 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 뭐 하는 것과 동일하다? 무한히 더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 극한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왜? 무한히 더하는 건 못하는 거고 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n항까지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n항까지나 n-1항까지를 더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 무한히 더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AN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n+1분의 n으로 표현이 된다. 그럼 이걸 구하여라.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땡 무한히 더하는 것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무한히 더해라. 그럼 이 무한히 더한 게 얼마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걸 바꿔서 계산하라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합의 극한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데 합이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n+1분의 n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1로 수렴한다는 걸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의 극한을 구한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 극한값 계산을 할 때 식을 계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건 전부 다 이거예요. 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급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수렴하는 급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등비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 등비급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뭐죠? 부분분수꼴로. 소거 형태로 지워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잖아요. 그럼 SN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R-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 합의 극한을 구하다 보니까 얘를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얘가 R이 1보다 클 때 쓰는데 이 경우는 발산해요? 수렴해요? 1이 1보다 크면 R이 1보다 크면 발산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발산하죠. 그죠? 마이너스 1이어도 발산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1이 아닐 때 극한이고 1일 때 극한을 생각해 보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이야. 그러면 수열이 3 이런 수열이 공비가 1인 수열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3 더하기 하면 계속해서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비가 1인 경우에는 급수는 발산을 할 수밖에 없죠. 등비급수는. 그래서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보다 큰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아니니까 딱 수렴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 사이에 있을 때만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에 얘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리밋을 걸었어요. 여기다가.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게 돼요? 0으로 가게 되죠. 0으로 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계산 결과는 1-R분의 A라고 하는 이 공식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등비급수 계산의 핵심인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부분 분수는 말 그대로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무한정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와 그 다음에 요거의 합,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을 구한 다음에 이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면 거기에 리밋을 걸면 자동으로 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게, 급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론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계산해주면 1분의 1에다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땡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다 없어지고 얘만 남아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어디로 가다 보니까 0으로 가다 보니까 얘는 1로 수렴합니다. 아, 얘를 무한히 더하면 어디로 갑니다? 1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합의 극한을 구한다. 아직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더한다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n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리밋을 걸면 합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수열하는 이 수렴하는 이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것, 그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살짝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89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89페이지를 보시면 자, 수렴하는 급수의 여러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인 게 아니고 1번, 2번, 3번을 보시고 4번, 5번을 보시는데 4번, 5번은 실제로는 그냥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1번, 2번, 3번을 보시면 결국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 구하는 건데 전부 다 부분분수 분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 부분분수 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329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다?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다?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다? 343번까지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부분분수 분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수렴하는 극한 계산하는 첫 번째 원리니까. 그래서 그 329번을 한번 풀어 보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지금 요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리밋을 건다. 준규는 잘 알아듣거든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나? 앞부분은 괜찮고 뒷부분은 안 좋다? 급수 말고 수열 쪽 뒷부분이 좀 안 되게. 수열 쪽? 그것도 하다 보면 그 앞에서 풀었던 거와 같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짝짝짝짝짝짝짝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핵심 뭐다?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지워주는 거죠.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쫙쫙쫙쫙쫙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지워주는 거죠. 예. 그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한숨 쉬었냐? 쉬었잖아. 왜 구라쳐? 이제 거짓말까지 해? 아, 수업 시간 오징어를 먹지 않나? 아, 뭘 드셔보실래요 지금? 그럼 내가 오징어 씹으면서 수업할까? 질겅질겅 씹으면서? 자, 핵심은 뭐다? 이거. 지워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자, 금방 하죠? 뭐야? 다 있으면 바로 뒤에 해야지.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다음은 이제 급수의 성질인데요. 급수의 성질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하도록 합시다. 급수의 성질 첫 번째는 급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을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성질을 급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리밋 기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실수배나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맞죠? 자, 그런데 시그마를 배울 때는 실수배, 더하기, 빼기까지는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요. 얘는 불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질은 실수배하고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요. 자, 이 실수배와 더하기, 빼기는 수렴할 때는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수렴할 때는 실수배하고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그냥 마치 실수처럼 계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만 한다면 실수처럼 계산이 가능하다. 뭐에 대해서만? 실수배 더하기 빼기만.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요. 리밋은 되는데 시그마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밋 시그마를 동시에 적용을 시키는 게 급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4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3이다. 그럼 이걸 구해봐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3 곱하기 4에다가 3을 빼주라는 거죠. 그럼 12에서 3을 빼주는 거니까 9. 마치 실수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뭔가 필이 오죠? 아, 이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필이 올 거예요. 그 문제의 형태는 어디 나와 있느냐? 8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8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두 문제 푸시고 자신감 상승시키고 다시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다음 내용도 여러분들의 아주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괜찮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지우개 저기 있잖아. 뭐 이렇게 어그로꾼이야. 어그로보이. 근데 어그로의 어원을 알아요? 어그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그로 어디서 나온 거야?
한국말은 아니겠죠. 어그로 어디서 나온 거야? 사실 게임에서 나온 말이에요. 게임에서. 뭐죠? 게임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예? 다시요. 이게 관심을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일반적으로 탱커라는 직업이 있어요. 탱커라는 직업은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이 공격을 나한테 오게 만드는 게 탱커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주고 다른 사람들 공격할 수 있게. 그럼 이 사람한테 관심이 쏠리잖아요. 근데 왜?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자, 탱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탱커가 이렇게 있고 몹들이 이렇게 있으면 몹들이 얘한테 이제 관심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몹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어그레시브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야 이거 맞냐? 뭐 어쨌든 어그레시브. 그래서 어그레시브한 애들을 가서 끌어온다라는 의미로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어그로 끈다 이런 말로 변형이 된 거거든요.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좀 상식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인생 살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네 번째. 자, 급수의 성질 두 번째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질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당연히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것도 알파로 수렴해야 되죠. 왜? 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 무한이 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칸 덜 간 건 뭐겠냐? 물어봐요. 야, 무한히 가는데 근데 한 칸 덜이면? 그냥 알파죠. 알파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an을 원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밋 an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에서 sn-1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거지 않습니까? 빼는 건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어디로 수렴하니까? 알파로 수렴하니까 자동으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알파 값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수렴하든 상관이 없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가야 한다? 여기는 요 값이 어디로 가야 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 여기는 합의 극한을 이용해서 급수를 구한다라는 이야기와 극한의 성질과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 무려 세 가지의 이야기가 종합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8페이지를 보세요. 78페이지에 280번을 보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7이 2014로 간대요. 수렴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에 대한 극한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극한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0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7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어디까지 있냐면 좋죠. 이거 엄청 많으니까 좋잖아요. 이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오마이갓. 예, 318번까지 무려 거의 40문제에 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자신감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밑에 있는 281번하고 282번하고 283번하고 284번하고 285번하고 그 두 페이지를 몇 분 만에 푸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한 2분이면 끝날 거야. 시작! 안 돼요. 왜 매운 오징어를 처먹어가지고 이씨. 어그로보이. 마시고 와. 마시고 오는 순간 나랑은 끝나는 거야. 옆반으로 반이동 시킬 거야. 그럼 어디까지 풀라고?
아니 시간 나는 대로 빨리 훅 풀어보자. 약간 그 김준현이 면 먹는 것처럼 한번. 방금 푼 거야? 네? 방금 푼 거야? 네. 오. 장형 빈센 빵꾸. 와. 기가 막히게 빠르구만. 좋아. 자, 생각보다 지금 한 2분 지났거든요. 2분 동안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9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주세요. 자, 99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등비급수가 나와요.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수렴할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이거든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자, 등비급수가 언제 수렴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부터라고 했어요, 지금. 1, 2, 아니.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때가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또는 뭐죠? 좋아요. 초항이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자, 369번 한번 해볼까요? 자, 5분의 2x-1에 n제곱이 수렴하도록 한대요. 자, 초항 얼마인가요? 초항 얼마죠? 5분의 2x-1이죠. 이게 0이거나 공비 얼마인가요? 5분의 2x-1이죠.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굳이 다 할 필요 있나요? 이거 하면 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얘 있죠? 얘 안에 얘 있지? 뭐 너 이상한 생각했지?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했지? 얘 안에 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얘만 풀면 되는 거예요. 양쪽에 마이너스 5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 3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x의 정수 x의 모든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시면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300 몇 번까지 풀 수 있냐면 너무 좋구만.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수열이에요. 수열. 급수가 아니고 이건데 수열이면 자, 등비 수열 중에 3333333 이거 수렴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수렴. 예, 수열은 수렴하는 거죠. 근데 3333333 나오는 수열을 더하는 급수는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수열이니까 들어가 줘야 돼요.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급수면 빼줘야 돼요. 요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원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급수는 빠져요. 그럼 누가 급수냐? 얘는 수열이라고 했고 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돼요. 369번은 수열, 370번은 수열, 371번은 수열, 372번은 수열. 보고 있나요? 373번은 수열, 314번은
수열. 375번은 이거 안 들어가. 급수. 376번은 내 말 좀 들어봐. 376번은 급수. 377번은 급수. 378번은 급수. 이렇게. 그래서 급수와 수열을 구분해 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 해결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왜? 자,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급수 해석이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계산입니다. 계산. 급수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수렴한다면 계산 어떻게 한다? 1-r분의 a로 한다. 그죠? 그럼 초항하고 공비 찾는 게 중요한데 n에다 1 넣는 게 초항이고요. 1 넣고 2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뭘 곱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공비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항 공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활용인데 대부분 어디다 활용을 해요? 어디다 활용을 해요? 도형에다 활용을 하죠. 자, 이 도형에다 활용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할까?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408번까지 할까요? 근데 양이 좀 많지 않아요? 할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그 등비 수열의 극한이에요. 408인데 등비 수열의 극한이 168번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그 좀 어려운 문제 가만 있어봐. 이건 한 거 아니야? 어디까지 했지 우리 숙제를? 252번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부터거든요. 급수 280번부터 408번까지인데 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시고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사실 힘든 건 사실인데 이거를 다 진짜 감내하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사관 여기는 빼요? 상환학교 경찰은 빼고요. 그거 빼면 좀 빠지나요? 그런 건 아닌가? 네? 그럼 좀 빠지죠. 사관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도 좀 빠지니까. 그래서 한번 선생님은 다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시그니처는 주세요. 시그니처. 제가 몇 개 안 써서. 왜 마크를 하고 왜 저거? 아니야. 네, 하긴 했어. 왜요? 너 뭐야 벌써 27회야? 저번에 했던 거? 이거 왜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자, 여기 시그니처 풀이 현황에 자기 낸 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몇 회 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저거 제일 빨리 채운 사람은 선생님이 축하하는 의미로 첫 번째 기적을 이뤘다는 의미로 기저귀를 사주면 안 되니까 저기 다른 거 기적의 의미로 저기 뭐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다가 체크를 해 놓으면 알아서 뭐 자극 받겠죠, 뭐. 대신에 누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어그로 보이는 좀 하겠지. 저거 해 놓으면 관심 받으려고. 예? 뭐요? 저기 있어요. 저기 가져가세요.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자, OMR 가져가세요. 뒤에 있어요. 25개를? 요즘은 다 당연히 받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시고요.